자, 오늘은 인벤티지 랩하고 G2G 바이오 비교 2 탄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장내에 떠도는 루머라든지 뭐 뉴스까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G2G 바이오가 노보 노디스크에서 뭐 비만 치료제 생산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가 좀 퍼졌었죠. 왜냐하면 뭐 이거는 루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회사에게 확인을 한다고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을 할 것이고, 이거 뭐 어떤 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일단 루머라고 표현했고요. 어 그럼 과연 이제 그 이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의 30 인벤티제 302라고 G2G 바이오의 세마글루타이드가 과연 최근에 어센디스 파마가 컨퍼런스 콜에서 동물 실험 중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 제형을 제치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센디스 파마가 어떤 이제 약동학 데이터를 보는지 한번 봐야겠죠. 보자. 여기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 보면은 오른쪽이 침팬지 실험, 침팬지, 왼쪽이 인제 트랜스콘으로 만든 세마글루타이드 생쥐 실험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월 1회 재영 가능성을 본 건데, 뭐냐면 영장류에서 실험한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이 어떻게 고도화됐는지는 뭐 지금 발표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 영장류 실험에서 더 이상 고도화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약동학 데이터를 기본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영장류 실험, 미니피그 다음에 행하는 실험이죠. 미니피그 다음에 행하는 실험인 영장류 실험에서 약동학 데이터는 최고 농도가 7일 정도에 인제 찍게 됩니다. 그죠? 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최고 농도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좀 나름 길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 보면 최고 농도의 이 구간 유지의 어떤 구간이 상당히 길다. 그리고 쭉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게 672 시간이니까 28일 되겠습니다. 한 달 지형입니다. LLOQ라는 거는 인제 약물 유효 검출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세마글루타이드의 일주일 제형하고 좀 비교를 해 좀 그림을 그려 보면, 자, 세마글루타이드 일주일 제형은 최대 반감기 최고치가 주사 후 3일 이내에 치솟습니다. 주사 후 3일 이내에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7 일째 되는 날 0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일 주일에 또 주사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치솟겠죠? 유효 농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 변폭보다 위에서 출발할 겁니다. 위에 가서 이렇게 와서 내려갔다가 또 일 주일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서 이 점점점 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의 혈중 농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세마글루타이드니 위고비의 단점이 뭐냐면, 초반 피크치가 1 일에서 3 일에 나오기 때문에 뭐 구토, 위경련, 메스꺼움, 전신 무력감 등 이런 부작용을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위고비는 총 5 개월을 맞게 될 거예요. 1 개월에 아마 0.24, 1 개월에 저농도 0.24 정도 맞을 거고, 2 개월에 0.5, 그리고 3 개월 차에 아마 1 그램 정도 맞을 겁니다. 1 밀리그램. 4 개월에 1.7을 맞고, 그다음부터는 유지 용량이 2.4 밀리그램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소수점 이하짜리 틀릴 수도 있지만 대충 그 정도로 맞는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1 년을 맞았을 때 15%가 인제 체중이 빠진다고 보고가 돼 있죠. 자, 그럼 위에 트랜스콘에 인제 이거 보면은 트랜스콘의 약동학 데이터를 이제 참고해서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자,
한 달 유지 뭐 이게 많았을 때 최고 용량을 7일 정도에서 유지되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한 달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러면 첫 스타트 용량부터 인제 초반 혈중 농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여기서 있다가 다시 한 달 후에는 고농도로 맞겠죠? 2 배의 농도로 맞을 겁니다. 2 배의 농도 맞으면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겠죠? 쭉 해서 이렇게 초반에 또 7일 유지되다가 떨어지고 그죠? 또 여기서 한 달 있다가 더 고농도로 맞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세마글루타이드 1 주일 제형하고 거의 파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 자, 초반 방출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고 자, 3021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3001의 그래프를 이거는 이제 이것도 생지 실험이죠? 이거 실제로 인제 체중이 빠지는 데 대한 임상 동물 임상 실험입니다. 7 일차까지 저 농도로 유지하다가 7 일부터 14일 이후에 계속 농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8 일자에 되는데도 고농도로 혈중 유효 농도 안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 그쵸? 약 후반에 갈수록 농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일주일 제형하고는 거의 반대의 그래프를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콘 어센디스팜의 트랜스콘은 초반 농도가 있고 거의 이게 위고비와 유사한 그 패턴을 보이는데 이건 거의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거만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다시 이거를 자 1 개월을 맞았죠? 그럼 1 개월을 증량을 하겠죠, 증량. 그럼 처음에 이 농도 출발이 약간 높게 될 거 아니에요? 용량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혈중 농도에서 이 올라가는 범위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몸에 주는 부담감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에스컬레이터 방식이지만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이게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1 개월 제형을 맞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부작용이 훨씬 적고 상당히 선형적인 그 리니어한 파동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인제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G2G의 약동학 데이터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G2G의 약동학 데이터. 지금 고도화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인제 말씀드릴게요. 동물 실험 대표 데이터라고 그냥 해 놨으니까. 자, 28 일에 고농도로 되어 있는 걸 꺼내 놨어요. 그죠? 근데 보 어 자, 생지 실험에서도 보시면 초반 방출이 일어납니다. 초반 방출이 일어나죠? 꺼졌다가 14 일에 피크 쳤다가 자, 밑으로 꺼지는 커브가 한 달 지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같은 생지 실험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지 실험에서도 이런 차이를 상당히 30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동학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유효 농도로 보이는 반면에 이건 28일 차에 고농도를 찍었지만 이 변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최고 농도가 인제 28일 날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최고 농도와 최저 농도 그리고 중간에 이 변포 같은 커브 모양이 심하기 때문에 어센디스 파마만 단순 같이 인제 비교하더라도 어센디스 파마의 그 리니어한 되게 선형적인 그 약도학 데이터를 참고로 본다면은 노부노가 이걸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초반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노부노는 지금 어센디스 파마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노부노가 어센디스 파마 말고도 G2G 바이오의 그 세마글루타이드 1 개월 제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동학 데이터에서는 전혀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브노 어센디스 파마 어센디스 파마의 약동학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커브가 없고 리니어하죠. 그죠? 직선으로 이루어진 아주 완만한 커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초반 방출 때문에 이 방출 패턴 자체가 위고비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하지만 고용량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터식으로 갔을 때는 주입 초기에 약물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노브노가 그 G2G 같은 경우는 요새 강조하는 게 뭐죠? 고용량. 고용량입니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듣다 잠깐 본 화면인데, 왜냐면 얘들이 무슨 세마글루타이드 뭐 노브노 디스크 뭐 한다는데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약동학 데이터를 계속 개선시키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비에 나온 그 대표자가 직접 나와서 인제 그 세마글루타이드 3 개월 제형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어.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까 그 본 데이터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초반 방출이 올라오고 7일 쪼끔 넘는 때 또 최고 혈중 농도가 나오죠. 자, 만일에 이게 밑으로 꺼지는 게 없었으면은 최고 혈중 농도가 7일 정도에 찍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센디스랑 비슷합니다. 근데 어센디스는 밑으로 이게 쭉 빠지잖아요, 오른쪽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3 개월 제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 개월 제형을 만약에 이걸 또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3 개월 된 때 거의 0에 수렴하는 이 3 개월짜리를 맞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3 개월을 맞으면 이게 혈중 농도가 거의 0 에서 여기서 거의 300 까지 뛰어오르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인체에 준 쇼크가 없을까요?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럼 왜 3 개월을 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왜 3 개월의 고용량을 자꾸 강조를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3 개월 용량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3 개월은 자 우리 살을 다 뺀 다음에 저용량 유지 목적으로 통례입니다. 자, 우리가 90 킬로예요. 위고비를 1 년치를 맞았어요. 자, 유지 농도가 2.3 밀리니까 2.4 밀리를 남은 한 그 1년 동안 이게 6 개월 정도를 계속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을 15% 뺐어. 예를 들어서 90 킬로인데 한 15% 뺐으면 한 그 70 한 5 킬로 정도 된다고 칩시다. 75 킬로가 됐어요. 그러면 75 킬로가 된 다음에 이 3 개월 용량 고용량을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이 이미 빠졌는데 이 고용량을 이렇게 3 개월을 넣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G2G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저는 보냐면 유지 농도에서 1 개월씩 고용량으로 맞는 걸 3 개월을 맞자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3 개월 용량의 약물 용량을 많이 넣었다는 거를 인제 어떤 그 퍼포먼스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고비를 단계적 용량 증진을 해서 1.7 밀리그램 다음에 2.3 밀리그램을 맞는데 2.4 밀리그램부터는 계속 1 개월부터 1 개월씩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4 개월을 1 개월씩 계속 맞느니 2.4 개월을 3 개월짜리로 이 제형을 한 대 묶어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7.2 밀리그램을 단순 계산해서 7.2 밀리그램을 2번 맞고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 3 개월 제한에서 고용량을 뭐 강조하면서 이 비만 치료에서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특이한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1 개월 데이터를 고도화를 안 했으니까. 어차피 약물 함량이 커지고 마이크로스피어 자체가 커지면은 기존의 어쨌든 그 작은 알갱이가 작을수록 터져나오는 그 조기 버스트 방출되는 그 약동화 그래프도 약간 좀 완만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의미로 좀 이건 G2G는 접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젠이나 기타 바이킹 테라피utics 같은 경우는 3 개월을 접근할 적에 살을 다 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특히 암젠 같은 경우는 그 3 개월 장기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링크가 커지고 부작용이 커져서 뭐 그런 각종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얘들은 아예 1 개월로 살 다 뺀 사람들 인제 건강해진 사람들의 유지 목적으로 지금 시장을 3 개월짜리 돌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3 개월하고 이 G2G 바이오 3 개월은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틀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인제 확실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그 추론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반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자유니까. 그리고 인제 최근에 PODD에서 뭘 발표했냐면 PODD에서 D가 어디니? DD에서 3 개월 용량을 또 발표했습니다. 5003 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G2G의 플랫폼도 나름 쓸데는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자 화합물에서 초기 버스트가 인용되어지는 이런 정신과나 치매 치료제 이런 데서 쓸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분명히 용처가 있다고. 이 5003이 뭐냐면 조현병 치료제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뭐 남의 회사 일라서 이제 제가 약물 이름까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 조현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신병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인베티지 3004 같은 경우도 초기 방출을 어느 정도 허용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G2G 바이오의 저분자인데 고용량 하는 이 제형은 그런 쪽에서는 쓸모가 있다. 그래서 PODD에서는 이 저분자 이거 조현병 치료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건 수요가 있었죠. 우리가 G2G 제가 인제 G2G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비만 치료제에서 한정해서입니다. 비만 치료제. 아시겠죠?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어센디스 파마에서 리니어한 약동학 데이터와 G2G는 맞지를 않다. 자 그럼 인벤티지는 어떨까요? 인벤티지 이게 상당히 재밌어졌어요. 뭐가 재밌어졌느냐? 인벤티지의 경우는 자 이거 우리가 작년 7 월인가 아마 그 어센디스 파마가 인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저도 인제 '아 이거 3001이 노부노아가 했었을 것 같은데 안 했네.'라고 그래서 좀 실망한 적이 있었죠. 왜 그러면 나름 그 좋은 약동학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11월 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자 이거 환경에 보이세요. 환경에서 보세요. 한대로 비만 치료제 속도 글로벌 수출 기대, 기술 수출 기대 이러면서 자 노보 노디스크가 인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 김지의 대표가 함부로 인제 막 이런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노보 노디스크가 얘기 안 나왔어. 그럼 '이거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약동학 데이터를 보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 이 약동학 데이터 다시 한번 봐 볼게요. 자 어센디스 파마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상당히 굴곡 없는 밑으로 꺼짐이 없는 잠깐 뭐 되게 선형적으로 깨끗하게 움직이잖아요. 단점이 초기 방출이 앞에 있다는 건데 예? 7일 정도에 나오는 초기 방출이. 그럼 만일에 301 차트를 보면 이건 물론 생지 실험이긴 합니다마는 약동학 데이터가 이렇게 차이가 보면 뒤에 유효 혈중 농도가 남아 있느냐가 차이가 있죠. 어센디스는 한 달 후로 갈수록 이 약물이 유효 혈중 농도에 남아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거는 뭐 3001의 미니피그 실험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약동 데이터를 아직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쥐 갖고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세마글루타이드를 일정 용량을 해서 0.5 부터 1.0 까지 맞았을 때 인체 혈중 농도 그래프란 말이에요. 어? 그럼 이렇게 이게 주 1 회 제형으로 맞은 거거든요. 주 1 회씩 주사를 할 때. 물론
약물의 밑에 그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일정 선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위아래, 위아래 해 갖고 아까 그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계속 파동이 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끝으로 리니어한 파동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그 끝 28 일째 약물 혈중 유효 농도 안에 있는 그 상태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어. 이렇게 돼야 다음 1 개월을 고농도로 주사했을 때 버스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약물 유효 혈중 농도에서 다시 초반 주사할 때 올라오는 그 진폭이 작아지게 되니까 인체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또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거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노보 노디스크의 그 어센디스 파마가 제형으로 개량신하고 딱 확립이 될 경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복제약이 아니라 개량신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파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 물질 특허자가 만일에 어센디스 파마의 초기 농도가 일 주일 정도 방출되고 용량을 주사해 가지고 살을 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일에 노 어 어떤 다른 빅팜이 이 세마그루타드 이 제형을 가지고 갔어. 가져와서 똑같이 똑같이는 아니죠. 더 적은 약물을 넣고 실험을 했는데 살은 똑같이 빠졌는데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적다. 그리고 약물량이 적고 약동학 데이터가 반대잖아요 지금 어센디스하고. 이러면은 얘는 노보 노디스크 1 개월짜리 제형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개량 시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노보노가 이 어센디스 파마와 어떤 그 그 뭐지 인체 대상 실험을 빨리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상당히 지금 각을 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뭐 펩토나 403 뺍시다. 걔도 저기 약동학 데이터가 뭐 지저분한 건 마찬가지라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 끝에 인제 28일 차에 유효한 혈중 농도와 밑 날짜가 위로 올라갈수록 밑으로 꺼지는 커브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한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질적으로 너무 다른 데이터예요. 그래서 김주희 대표가 DDS 기술을 설명할 적에 그 뭐지 어센드 파마의 기술이나 그런 거를 초반에 방출이라고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걸 2 세대 기술이라고 거기다 그래프를 그어서 박아 놓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인베 G2G의 고함량 버전은 이런 조현병 50232였군요. 5021 이런 조현병에는 초기 방출이 용인이 되는 게 약학적으로 임상의 결과가 보고됐기 때문에 이런 초기 방출이 있는 데서는 이런 고함량 장기 지속형 제제는 만들 수 있다. 괜찮아요. 하지만 비만 치료제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트를 가져간다? 안 됩니다. 예.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저렇게 생지에서도 저렇게 약이 혈중 농도가 치솟고 위아래로 커브로 난리치는데 노부노가 어센디스를 파마를 빼고 미쳤습니까? 그걸 하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계속 장중에 뭐 울려 퍼지고 하니까 시세에 영향을 주고 어 회사도 확인하면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뭐 그런 입장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단언컨대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는 G2G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3 개월 유지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개월 유지 용량의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저기 G2G하고 일반적인 개념 제형을 가진 3 개월을 가진 접근 방식이 틀려요. 단언컨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로써 인제 G2G에 관한 어떤 그 특히 비만 치료제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나 어떤 뭐 글로벌 빅파이 뭐 이걸 한 해 만에 이 논란은 이걸로 오늘 종결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노보노의 세마는 G2G 제형을 인벤의 제형은 특허 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데이터를
주시 중이라고 본다. 자, 데이터를 주시 중이었죠. 왜냐면 지금 3021은 내년부터 인제 임상 일상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벤티지 쌤하를 보면은 자 3021 그 초반 약도학 데이터를 보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유 너무 자료를 많이 올려놔서 찾아야 되네. 여기 있네. 자 반감 이게 이게 같은 생쥐입니다. 생쥐인데 7일 전부터 최고 혈중 농도가 치솟았죠. 그리고 반감기가 이렇게 약간 뚝 떨어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툭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랑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세요. 제가 기억은 하시겠지만 다시 볼까요? 자 상존벽해의 결과 아닙니까?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래프예요. 밑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혈중 농도가 갑자기 드랍하는 구간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센디스랑 뭔가 하지 않는다고 전 봐요. 계속 지금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인벤티지도 인제 침팬지 실험이 남았죠.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최근에 9월 달에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귀찮으니까. 인벤티지 랩의 그 돼지 미니피그 실험에서 항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3회 주사만으로 항정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021이 3회 주사로 이 말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가 총 5 번 4번 자 5 0.24 0.5 1 1.7 1.7 까지 고용량으로 맞다가 2.4 부터 5 개월째부터 그 최고 고용량으로 계속 맞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 고용량으로 맞았을 때 그 혈중 농도가 그때부터는 일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이 쭉쭉 빠진단 말이죠. 이 항정 상태에 이르는 그 구간을 3회 주사 3 개월 만에 주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미니피그 실험이지만 실험이라 뭐 인체에 적용하기가 뭐 쪼끔 그렇지 않나 싶은데 미니피그랑 뭐 인체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미니피그가 사람보다 절대 막 신진대사가 막 느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비슷한 가정하에 5회 주사로 주 3회 주사로 항정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는 원물질 자체가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원물질이 거의 40% 감소한 겁니다. 40%. 그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의 각종 동물 실험에는 몇 밀리를 주사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게 대회비니까. 한 주사당 몇 밀리가 뭐 들어갔습니다라고 약물 이게 다 비밀입니다. 지금 대회비예요. 그래서 각 그 제형 회사들마다 지금 세마그루타이드 복제하는 회사들은 지금 이 약물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지금 촉각이 되게 곤두서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세마그루타이드가 내년에 특허가 풀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마 어떤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어센디스 파마랑 이제 계속해서 원물질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3021은 다른 빅파마니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량 신약으로. 아시겠습니까? 다른 회사 안 됩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회사 중에 펩트론 안 돼요. 약동학 데이터 나올 수가 없다니까. 리니어하지가 못해 가지고. 어센디스를 피할 만한 능력도 약동학 파동도 못 냈고 있고 G2G도 1 개월은 마찬가지입니다. 단 3 개월은 모르겠어요. 이 전략이 어떻게 될지. 무조건 1 개월이 잘 돼야 저는 3 개월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단언컨대 첫 번째 노부노 어센디스 파마랑 해도 됩니다. 인벤티지는 이러면 다른 계량 신약 회사랑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마그룹 제자로 노부노가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자 오늘은 노부노 관련 루머에 대해서 인벤티지 랩과 예 그리고 G2G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